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당뇨의 유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췌장의 손상 유무입니다. 췌장이 손상되어서 오는 당뇨인지 그렇지 않는 당뇨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각 증상이 바로 삼다 일소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래서 다음, 다식, 다뇨,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췌장의 손상 유무를 결정하는 확실한 증상들이니까 여러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이런 자각 증상이 있었던 당뇨인지 없는 당뇨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이 췌장이 손상되고 안 되고의 유무는 당뇨가 비교적 쉽게 완치될 수 있다. 아니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여러분들의 본인 스스로 이 자각 증상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면서 또 당뇨 판정을 받기 전에 다음 다식 다뇨 증세가 없었던 분이라면 이런 분들은 조그만 노력에 의해서도 당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전적 선천적으로 췌장이 손상된 일형 당뇨이든 아니면 살아오면서 아주 강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해서 다음 다식 다뇨 증세도 생겼고 체중 감소도 있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서 당뇨가 오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당뇨 환자분들에 비해서 3배에서 때로는 6배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췌장이 일단 손상되어서 혈당이 조절하는 데는 오리지널 당뇨들은 손상된 췌장이 회복돼야만 이 당뇨가 조절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치료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식사 습관도 조절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자리에서는 그럼 과연 당뇨 식사법을 어떻게 해야만 이 당뇨 관리한테 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의원의 환자분들한테 당뇨 치료는 교육 치료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10년, 20년 정도 혈당을 당뇨를 알아오신 분들한테 당뇨 식사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당뇨 박사고 당뇨 식사법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허점투성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당뇨 식사법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참고해서 자기 당뇨를 극복하는 데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는 주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 영양소 중에서 혈당을 올리는 유일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름진 음식, 고기 이런 것들도 혈당을 올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당 신생 과정을 거쳐서 일부 혈당을 올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혈당을 올리는데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바로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니까 탄수화물을 조심하자. 이건 맞는 말인데요. 근데 탄수화물이 어디까지가 탄수화물의 범위인지가 교육이 안 돼 있는 당뇨 환자들이 태반입니다. 흔히 우리가 당뇨 환자들 중에
밥, 빵, 면, 밀가루 이런 것들만 적게 먹으면 나는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밥, 빵, 면, 밀가루가 핵심적인 탄수화물이긴 하지만은 이 이외에도 탄수화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밥, 빵, 면, 밀가루 못지않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 어떤 면에서 혈당을 더 올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입니다. 자, 우리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흰 쌀밥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현미 잡곡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떡은 흰 쌀밥을 어깨에서 압축시킨 밥이죠. 그래서 떡국을 좀 배불리 먹었다면 밥 3공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쌀국수도 결국 흰 쌀밥을 응축시켜서 몸으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쌀국수 한 그릇이 밥 1공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현미 잡곡밥이든 흰쌀밥이든 어쨌든 한 끼에 1공기 이상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밥 1공기가 훌쩍 넘어가는 음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깃밥은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밥 종류로 먹을 때는 당뇨를 오래 앓았던 사람들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거부감 없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혈당이 치솟고 나중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떡국, 떡볶이, 쌀국수 이런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짜장, 짬뽕, 우동 대신에 쌀로 만든 쌀국수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다이어트 식사를 했다, 혈당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밀가루보다 쌀로 만든 쌀국수가 어떤 영양적인 측면에 비해서 또 글루텐 프리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좀 프리하니까 좀 좋은 면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탄수화물 종류입니다. 어떤 것이 혈당을 덜 올리고 더 올리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 똑같이 엄청나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숨어 있는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음식을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김밥입니다. 아마 김밥을 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밥 한 줄 싸는데 거의 밥 1공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식사 대용의 김밥을 먹을 때 한 줄만 먹게 되나요? 2줄, 3줄 이렇게 먹으면 밥을 2~3공기 먹게 되고, 만약에 당뇨 환자가 그런 식사를 했다면 이거는 당뇨 폭탄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흔히 먹는 것 중에 초밥입니다. 위에 회가 맛있게 덮여 있으면 이거는 탄수화물이라는 인식이 덜해집니다. 하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밥이 응축시킨 밥이기 때문에 초밥 10개만 먹어도 이미 밥 1공기가 넘어가고, 이런 것은 당뇨 폭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쌈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쌈야채가 풍성이 있고 고기도 일부 좀 있고 거기에다 밥을 싸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지만 쌈 싸 먹을 때 밥을 한 숟가락씩 넣다 보면 밥이 2공기 필요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나서 난 오늘 쌈야채를 듬뿍 많이 먹었으니까, 야채 위주로 먹었으니까 혈당 조절도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도 별로 안 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쌈 싸 먹을 때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들은 쌈에다가 야채 고기만 싸서 먹어야 돼요. 밥 싸 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당뇨 환자들한테서 흔히 발견되는 지뢰밥 같은 것이죠. 나는 이제 아무런 의식 없이 먹다가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고 나중에 내가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올렸나 그 이유조차 모르는 이런 숨어 있는 밥 종류들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탄수화물은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비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탄수화물 식사를 최대한 줄여 먹어라. 그래서 저는 회덮밥, 비빔밥 먹을 때도 밥을 반 공기 이상 잘 넣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야채와 나물 종류를 훨씬 듬뿍 넣어서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비율을 좀 줄여서 먹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밥 하나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공깃밥만 조절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숨어 있거나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이 밥을 먹을 때는 자칫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밥,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당뇨와 비만 환자한테는 완전히 함정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밥에 대한 문제, 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당뇨 환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뿌리 야채입니다. 덩어리 야채. 자, 야채는 똑같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 뿌리 야채, 덩어리 야채도 당뇨 환자들이 엄청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감자, 고구마죠. 그리고 열매 중에서는 이제 옥수수가 되겠는데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바로 당뇨 폭탄이 됩니다. 이것은 전분 덩어리예요.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그냥 비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멀리 해라.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타 뿌리 야채도 그 몸통의 대부분이 전분으로 되어 있죠. 당근, 무, 양파, 우엉, 토란, 연근, 마 이런 다양한 뿌리 야채들이 있습니다. 자칫 이런 뿌리 야채들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대단히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뿌리 야채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먹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무를 깍두기나 동치미 형태로 몇 조각 넣는 정도로는 무가 뿌리 야채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파나 당근 요리할 때 몇 조각 정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당근 주스로 먹을 때, 양파즙 형태로 먹을 때, 무조림으로 먹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당근 주스 한 컵 먹으려면 한 2개 정도를 갈아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뿌리 야채라 하더라도, 똑같은 고구마라 하더라도 이것을 생으로 먹을 때 혈당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올라갑니다. 근데 물에 삶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구워서 익혀 먹으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파즙처럼 즙을 내어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뿌리 야채, 덩어리 야채도 조리법이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 야채, 덩어리 야채는 일단 몸통이 전분이다. 그 전분이 다 탄수화물 종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먹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무조림이나 당근 주스나 양파즙처럼 익혀 먹거나 갈아 먹거나 즙을 내어서 먹으면 일의 섭취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 흡수 속도도 위에서 엄청나게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피가 탁하니까 피를 맑히는데 양파즙이 좋다고 하니까 양파즙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양파즙을 하루에 두세 봉지 먹는 사람들이 자기는 혈당 조절에 좋으라고 양파즙을 먹는데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거나 더 치솟아 오르면 이게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해프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린 같은 경우는 푹 익혔기 때문에 훨씬 전분이 풀어져 가지고 당분 형태로 대단히 달달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조림이 단맛이 전분이 열에 의해서 분해돼서 일부 당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단맛이 나는 것이죠. 근데 무조림은 우리가 수저로 밥 먹듯이 퍼먹습니다. 그 무조림 굵은 덩어리를 두세 덩이 먹으면 밥 한 공기 이상 먹는 거랑 진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뿌리 야채는, 덩어리 야채는 혈당에 대단히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 식생활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치료를 교육 치료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당뇨 환자들한테는 자기는 혈당에 올리지 않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온갖 지대밭을 밟고 다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에 대한 교육이 잘 되면 절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르면 그 잘못을 반복해서 꾸준히 고혈당을 지속시켜서 그게 결국 합병증까지 이어지지만은,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으면 가끔 실수로 혈당이 올라갈 일은 있지만은 절대 아는 이상 이것을 반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는 교육 치료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선 제 두 번째 당뇨 강의는 대충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런 것도 괜찮겠지 하는 것들 중에서 혈당을 높이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재밌게 풀어낼 테니까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본인 당뇨 식사법에 적극 활용해서 당뇨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뇨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